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반등세에 성공을 해냈습니다. 다우지수 2% 이상 올랐는데요. 다만 장중에 다우존스 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 변동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어서 아직은 안심할 장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급락 여파에 어제 아시아 주요국 증시 역시 약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일본 증시가 4.7% 빠졌고 대만 증시도 5% 가까이 밀렸었죠. 국내 증시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오후 들어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코스피는 사흘 연속 1%대 하락세를 보였지만 코스닥이 장중 5%나 급락했다가 약보합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선방했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줬는데요. 오늘 장 흐름은 어떨까요? 오늘도 출중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만약에 장중 변동폭이 다시 한번 확대된다면 어떤 종목을 사 담아야 되는지 의견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추천주 공개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텐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3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 개장 전에 유망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시초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오늘은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사보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일단은 전일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전일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 175억 원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312%, 약 300% 이상 증가되는 상당히 호실적을 좀 보여줬고요. 그 이유는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수익성 위주로 운임 정책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국내 같은 경우는 한 14%, 국제선 17% 정도 증가가 US 달러 기준으로 증가가 되면서 상당히 좀 호실적을 좀 보여줬고요. 4분기에 반영된 이 성과급을 제외를 하면 OP 마진이 한 9.3%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달성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일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일단은 그 기관이랑 애널리스트들 분석 보고서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부분 목표가를 45,000원 정도 이상으로 좀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제 올해 성장성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8기, 그러니까 8대 정도의 추가적인 신규 기재를 투입을 하면서 국내 이제 LCC 저비용 항공 넘버원 자리를 구축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일 시장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모두투어나 아니면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신고가 기록했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행 항공주 쪽으로는 지속적인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국인 출국자 수가 한 17% 이상 증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황 호전 그리고 제주항공 자체 그 비용 절감 그리고 수익성 증대 이러한 부분들이 올 한 해도 상당히 강하게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시효과로는 어제 실적 발표 나오고 분석 보고서 좋게 나오다 보니까 약 한 3% 이상 상승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초가로 충분히 접근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5,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3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배당 같은 경우에도 주기 때문에 충분히 하방 경직성 2017년 기준으로는 600원 정도 배당 성향 20% 정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하방 경직 보여주고 있어서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같은 급락장에서 주가 반등세를 봤을 때 LCC 종목들 시장에서 정말 강하구나라는 느낌을 확연히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 제주항공이었고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전일장 특징주 볼 텐데요. 인사부터 드릴게요.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권강현 이사 오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전일장에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 있는지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컴투스고요. 나홀로 급등세, 어제장에서 7%나 오름세를 보였던 종목이지요. 의견 좀 들어볼게요. 3, 2, 1. 역대 최대 실적을 내놨었는데 굿 의견이시고요.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컴투스는 전일 폭락장에서도 굴하지 않고 좀 큰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관심을 끌었던 종목입니다. 네. 사실 실적 발표는 이미 지난 2일에 진행이 됐었는데 워낙 지난주 금요일부터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좀 굉장한 실적을 공개함에도 불구하고 좀 호재가 묻혀버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컴투스는 지난해 4분기 1,363억 원, 그 부분의 매출과 그리고 486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로 따지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2016년에는 신작이 2종이었고 2017년에도 신작이 2종에 불과했었고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신작 개발이 너무 부진하지 않냐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올해는 최소한 5종 이상의 신작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 개선이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다가 올해 게임주들이 장기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만한 이슈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도 충분히 좋으리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짚어봤을 때 앞으로 충분히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되어서 굿 의견 드렸습니다. 예, 컴투스에 대한 의견부터 들어봤고요. 저희 이번에 또 보겠습니다. 투비소프트인데요. 주가가 5% 이상 오르면서 어제 종가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좀 볼게요. 투비소프트가 오프라인 핀테크 기술과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서 가상화폐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밝힌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였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어제장 급등세를 보인 투비소프트는 부정적인 의견이시군요. 코멘트 듣겠습니다. 네. 투비소프트는 참 가능성이 많은 기업이에요. 4차 산업 관련 기술도 다수 보유하고 있고 이번에는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화폐까지 이어지는 재밌는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적자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자금 수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어요. 새롭게 내세운 가상화폐 평가 시스템이란 솔루션은 향후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끌지 모르는 가상화폐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포부가 느껴지지만 아직 솔루션이 개발이 완료가 됐다던가 굉장히 가시화되었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의 편승이 되었다는 느낌일 뿐이지 실적인 부분이라든가 실제 기술 가치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국내 증시가 막 시작이 됐는데요.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반등을 줬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제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살펴보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볼 텐데요.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거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수십조 원을 투입해서 경기도 편택 반도체 단지에 제2의 생산 라인을 세우겠다라고 밝힌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1.5% 반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복귀 이후로 처음 나온 대규모 투자 계획인데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1% 이상 강하게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 지금 눈에 띄는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어제장에서도 보합 마감이 됐었고요. 추가적으로 4.42%나 오르면서 주가는 73,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도 일제히 오름세인데요. 네이버와 KB금융이 1%대 강세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4% 오르면서 어제 장중에 40만 원 선 왔었죠. 지금 42만 6천 원 선까지 올라와서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게요. 네, 오늘 양지수가 모두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사흘째 1%대 약세를 보였던 코스피 지수가 지금 나흘 만에 상승 전환이 돼서 어제보다 1.26%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7거래일 만에 코스닥은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2% 가까이 오르면서 875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죠. 네, 코스닥은 7거래일 만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총 1위부터 5위 종목 흐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가 2% 안팎으로 급상승 중이고요. 신라젠도 2.7% 오름세입니다. 오늘 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바이로메드도 2.5% 오르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 종목을 볼 텐데 어제 메디톡스도 3%나 올라오면서 거래를 마쳤었습니다. 1% 이상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티슈진도 오랜만에 2.3%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4%나 급등세가 나타나네요.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 드릴 텐데 먼저 수익률 자랑 좀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 종목 볼 거고요. 권광현 이사님 추천주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난 11월 8일에 주셨던 다나와입니다. 37%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잠시 뒤에 리뷰 한 말씀 듣겠고요. 김지훈 차장의 종목도 있으십니다. 포스코 ICT이고 지난해 10월 16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역시 30%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나와부터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이사님. 네.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시황 부분에서 너무 매력적인 부분이 많았고 지금 여러 가지 마케팅을 더 활발히 하면서 재무 개선을 이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수급도 안정적이었고요. 컨센서스가 좋은 만큼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실제 밸류에이션이 끌어올려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최근에 급락장 때문에 수익폭이 좀 축소되긴 했는데 목표가였던 16,000원도 무난히 달성을 했고 앞으로 올해도 좀 문제없이 무난한 성장을 이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나와에 대한 리뷰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포스코 ICT로 지금 수익 많이 내고 계신데요. 또 리뷰 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포스코 ICT 이제 포스코의 그 스마트 사업과 관련해서 전폭적으로 좀 지지를 받으면서 포스코 자회사에서 나오는 물량 외에도 유니드라든지 계속적인 수주에 대한 모멘텀 올해 본격적으로 받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견조하게 많이 올라왔지만 최근 이 3일간의 전체적으로 장이 빠지면서 포스코 ICT도 소폭 조정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포스코 ICT의 펀더멘탈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목표가 한 10,000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계속적으로 10,000원까지 홀딩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외국인이나 기관 쪽 수급이 크게 빠지지 않는 건 포스코 ICT 크게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낼 종목 오늘도 선별을 하셨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이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움직임을 보니까 어제장이 매수 기회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권광현 이사님 지금 어떤 종목 사보면 좋을지 의견 듣겠습니다. 12종목부터 공개 부탁드려요.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처럼 지금 미국장이 풀리게 되면서 올해 지금 불꽃탕 같은 반등세가 나고 있는데 추천해드릴 만한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첫 번째로 일단 펄어비스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새롭게 추천드리는 종목인데요. 지난 1월 말에 제가 넷마블 게임즈를 추천드리면서 게임즈를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폭락장이 이어오면서 손절 라인을 터치하면서 이게 회복한다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드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모든 게임주들이 이미 다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그중에서 회복세가 무엇이 가장 빨라질 거고 무엇이 가장 쭉 이어질 것인가 라고 고민해 봤을 때 저는 넷마블 게임즈보다는 지금 펄어비스가 더 유리한 점이 많다고 판단돼서 새롭게 펄어비스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지난 2017년 9월에 코스닥 시장에 들어온 펄어비스는 상장 이후에 지난 1월까지 단 한 번의 하락세도 없이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온 종목입니다. 거래량을 크게 터뜨려서 주가를 폭발시키지도 않았고요. 그냥 잔잔하게 실적을 바탕으로 묵묵히 상승을 해온 그런 종목인데 이런 상승이 있을 수 있었던 거는 펄어비스의 주력 게임 검은 사막이 2014년 국내 출시 이후에 대만, 북미, 유럽, 일본 이런 해외 지역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해당 지역들 대부분에서 고른 실적을 흥행 실적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흥행 MMORPG라는 평가를 받게 된 부분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덕분에 당연히 실적도 너무나도 좋아졌고요. 2015년 매출이 217억이던 회사가요. 2016년에는 337억, 2017년에는 무려 927억, 그리고 올해 잠정 추정치는 무려 매출이 3천억 규모. 이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격이 좀 떨어져야 잡을 수 있을 텐데 하고 보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 게임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장부 가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이익 추정치를 반영을 하면 현재 주가는 PER 한 16배 정도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업종 평균을 생각하면 상당한 수준의 앞으로의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폭락 덕분에 가격이 너무 매력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굉장히 크네요. 단기적인 주가 상승은 조만간 시작될 검은 사막 모바일 베타 서비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정식 오픈으로 단기 매출 상승의 이슈가 발생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모바일 기반으로 콘솔 게임까지 이어지는 신작 출시도 기대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모멘텀이 되어질 부분은 역시 중국 시장입니다. 현재 한중 관계가 화해 무드로 바뀌었고요. 많은 경제 보복 조치가 철회가 됐는데 아직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철회가 마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파노라고 불리는 게임 서비스 판매 라이센스가 여전히 한국 기업에게는 발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화해 무드를 바탕으로 올해 이러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굉장히 수급이 좋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미 중국 게임사인 스네일 게임즈를 통해서 검은 사막 온라인의 중국 출시를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이런 준비가 이미 되어 있고, 지난 7월에 차이나조이 2017에서 검은 사막은 일부 언론의 표현을 좀 빌려서 얘기하자면 2018년 가장 기대되는 온라인 게임 1위 라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이런 부분 중국의 산업 규모 사이즈를 생각을 했을 때는 앞으로의 포텐셜이 어느 정도 될지 기대가 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펄어비스의 주가를 올라가게 하는데 충분한 모멘텀으로 작용해 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장이 어떨지 몰라서 첫 종목으로 일단 빨리 추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탑픽으로 보셔도 무방할 기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한번 짚어드릴게요. 장투하셔서 정말 제대로 수익 가져가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고요. 1차 목표가라는 27만원, 손절가 21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장투하라고 하시면 얼마나 기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짧게 보면 1개월에서 3개월을 추천드리고요. 장투라고 한다면 이제 반기 단위에서 6개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신라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오늘 처음 추천드리는 종목인데,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잘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면 이게 바이오라는 게 사실 기술 가치 평가도 쉽지가 않고요. 잣대가 정확하지도 않고, 소위 이슈빨이라고 부르는 이제 뉴스를 재료로 날리는 그런 종목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표현도 좀 과격하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이오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최근 폭락장이 전화위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격 변곡점으로 꼽을 수 있는 위치까지 가격이 밀려줬고, 지금 셀트리온이 코스피 시장으로 떠나기가 확정이 된 상황에서 남겨져 있는 바이오 대장주 중에 하나를 꼽자면 신라젠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신라젠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신라젠의 경우에는 현재 가격 위치가 지난 반년간 이어져 왔었던 추세 하단 지점 중 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펩400 임상 이슈가 올해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작용해 주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기술적 분석을 좀 이어가 보면요. 현재의 위치가 일봉상 추세 전환이 가장 임박해 있고 주봉상 상승 추세 유지가 기대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반기에 펩400 임상 결과까지 기다리지 않고 선 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오랫동안 홀딩할 생각은 아니고요. 짧게 보고 10% 이상 수익을 가져가기를 목표로 하고 운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손절 라인을 반드시 지켜서 대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1만 6천원, 손절가는 8만 4,3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새롭게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카카오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밌는 회사예요.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에 탄생한 회사인데 이젠 이 회사가 없이 스마트폰이 있다라고 하면 좀 한국에서는 참 심심한 물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바일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그런 기업입니다. 2014년에 다음과 합병 상장이 되면서 아이템이 특출난 벤처가 아니고 이제는 매머드급 IT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게 됐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공격적인 사업 영역 확장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아시아, 한국뿐만 아니고 아시아 전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현재의 카카오는 국내 1위 메신저인 카카오톡 내에서도 영화, 음악, 결제 등 다양한 인앱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사업 영역을 계속하고 확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요.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카카오 택시 드라이버 같은 생활 편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일명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굉장히 크게 다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업 확장을 가장 활발하게 진행했던 2015년과 16년에 좀 지나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문제가 되어서 한 차례 홍역을 치르긴 했는데요. 2017년부터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택시 이런 라이프 플랫폼이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이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과실을 꾸준히 거둘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됐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좀 금융 수익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2017년 한 해 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가상화폐 관련 이슈가 적용이 됐었죠. 약 8%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나무의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하루 수수료 수입이 평균 30억이 넘어요. 많을 때는 60억이 넘을 때도 있고요. 그야말로 잭팟이 터진 상황인데 여기에 끝나지가 않고 전 세계 히트를 친 배틀그라운드 게임의 제작사 블루홀에도 2016년도에 50억 원을 투자했던 카카오게임즈 있었죠. 당시 3만 원 수준의 투자 진입을 했는데 블루홀의 주가는 2017년 하반기에 한 80만 원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하면서 또다시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블루홀의 경우에는 올해 IPO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관련 이슈로 또 한 번 카카오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2017년 결산 공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카카오의 경우에는요. 최소 30% 이상의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120% 이상 성장이 시장에서 기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앱인앱 서비스를 확장을 하면서 모바일 플랫폼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힐 만큼 올해가 더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최근 3개월 내에 투자 의견이 있는 기관 24곳에서 평균 목표 주가를 17만 5천 원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적정한 수준이지만 단기 저항선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전 조금 더 짧게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6만 원 그리고 손절가 12만 5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스모화학 한번 보겠습니다. 롤러코스터를 굉장히 크게 탔었죠. 손절 라인을 한번 이탈을 했다가 다시 돌아온 상황이고요. 최근 폭락세가 워낙 강했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10% 이상의 낙폭을 기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10% 기준으로 손절가를 드리는 제 포트폴리오에는 무량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손절 라인을 터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칼같이 지키셔서 손절을 하셨다면 다시 잡을 만한 기회로 보시기 좋은 시기로 점쳐집니다. 보유 중이시라면 추가 매수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한 황산 코발트 생산 업체로 유명하죠. 이 황산 코발트가 중요한 게 현재 전기차 배터리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NCM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재료가 황산 코발트라는 겁니다. 이 말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세를 키우기 시작한 전기차 시장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된 2차 전지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코스모화학을 빼놓고는 사업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당연히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코스모화학의 올해 추정 컨센서스상 매출 규모는 5천억 후반대로 점쳐지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한 500억 수준에 달할 수 있으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생산 설비 증축으로 EPS가 한 번에 대폭 늘어나지는 않더라도요. 회사 가치 증가분이 반영이 된다면 1차 목표가 돌파 이후에도 쭉 우상향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3,4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6위 종목 남았네요. 네, 6위 종목으로 한정기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기술도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낙폭을 보이면서 손절가를 이탈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집단화한 친구가 다시 돌아온 그런 느낌인데 어제 장중에 60일 이평선이 무너지면서 완전한 추세 이탈이 됐었으면 아마 제가 다시 추천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한 추세 이탈은 일어나지 않았고 낙폭을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 흐름 때문에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은 상태로 다시 한번 좀 추가 매수 아니면 신규 매수로 운영해 볼 만한 상황이 생기게 됐어요. 최근 고점 이후에 하락 흐름이 이어지는 동안 공매도 개입이 없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수급 정황에서 매력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수급에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다시 반등점을 발생시키기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한정기술의 경우에는 악성 수주권으로 꼽히던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었고 신고리 5, 6호기 매출 반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친다면 올해 실적 대선은 굉장히 안정화되어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큰 흐름으로 체크를 하셔서 이제 앞으로 성장세를 느긋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정리드리면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1,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주신 5종목은 신규이거나 장중에 손절가를 터치했었기 때문에 모두 매수 시점으로 매력적이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현 이사 10위부터 6위 종목 먼저 봤고요. 이번에 김지현 차장님 종목도 공개할게요. 네, 먼저 종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최근에 한 3, 4일 동안 계속 폭락해서 많이들 불안하셨을 겁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레벨 체크를 해드리겠지만, 금리와 유가와 환율에, 그, 마지노선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다, 주식을 다 던지고 팔 시기는 절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먼저 12 종목은 LG U+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세가 통신 3사 중에 가장 높다는 점입니다. 핵심 유선 사업부의 매출이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견조하게 지속하고 있고 IoT 쪽을 위시한 신사업에 대한 기여도도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빠르다는 점입니다. 역시 5G에 대한 모멘텀은 상반기 중에 5G 상용 단말기가 출시가 되고 각국에 대한 5G 주파수 할당량이 발표되면서 올해 5G 본격적인 시대에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선택약정 요금 할인폭에 대한 25% 상향 조정으로 오히려 선택약정요금제 채택 가입자 수는 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8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주가가 좀 빠져서 퍼 9배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17,000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업종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요. 역시 그거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해외 수출 모멘텀입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4분기에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올해 4월 달에 출시 4주년을 맞는 서머너즈 워가 e스포츠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4년 연속 계속적으로 매출이 견조하다는 점입니다. IP의 가치까지 증가해서 서머너즈 원은 이제 게임을 넘어서 코믹스, 애니메이션, 소설, MD 상품 등 이종 산업 간의 결합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머너즈 MMORPG를 통해 다양하게 애니메이션 등 분야의 IP로 활용하는 전략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작에 대한 계속 우려가 있었는데 올해 6종의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체인 스트라이크와 버디 크러쉬, 댄스비를 출시 예정이 있고 하반기에는 서머너즈 MMORPG 그리고 스카이랜더스, 액티비전 IP로 활용한 스카이랜더스의 출시를 기대하고 있는데 특히 서머너즈 MMORPG는 높은 IP 인지도 외에도 그 스카이 바운더에서 미국 워킹데드를 제작한 멀티 플랫폼 엔터 기업의 세계관과 스토리 라인을 확장하는 글로벌적으로 흥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6,700억 넘는 현금으로 상당히 경쟁력 있는 IP 업체를 보유한 M&A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매출은 5,500억대, 영업이익 2,088억의 상당히 견조한 매출과 이익을 보여줄 것이 기대하고 있어서 중단기 목표가는 퍼 14배 수준이 17만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SKC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매출은 중국 쪽 조인트 벤처와 CMP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회사 SKC 솔미스의 증설을 통해 생산 캐파가 20% 넘게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투명 PI 필름 역시 작년 말 투자 공시를 통해 공장 건립했고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S-오일 경쟁사의 진입으로 인해 PO 쪽 올레핀에 대한 경쟁 심화 우려는 글로벌 협력사의 해외 증설 추진을 통해서 여전히 상반기에 가격에 대한 부분과 스프레드, 판가 원가의 차이인 스프레드가 여전히 견조한 호주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전년 대비 20% 넘게 증가한 배당 확대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회사 역시 SK바이오랜드도 화장품 원료 쪽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자회사 중에 또 말씀 안 드리면 후 가공업체인 SKC, HT10M 지분 인수권과 SKINC에 대한 제품 믹스 개선으로 산업용 소재 부분은 올해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체 매출은 2조 9,600억대, 영업이익은 약 2,500억대를 예상하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각각 12%, 20% 가까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SKC도 계속적인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포스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는 연간 매출 기준으로 2019년까지 매출액은 약 6%대, 영업이익 약 14%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매출은 약 60조 5,100억대, 영업이익 5조 910억으로 상당히 견조한 매출과 이익을 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중국 내 주요 철강 도시 당산과 석가장 등이 위치한 허베이성에 중국 전체 철강 설비가 3분의 1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계속적인 대기 오염과 환경 관련 이슈로 인하여 그 대기 오염을 완화시키기 위한 생산에 대한 제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이 그 철강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하는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철강 유통시장에서 2월 달까지 재고 비축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두교수에서 밝혔듯이 1.7조 달러 인프라 투자는 상당히 포스코의 전방 산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인플레이션 확산 국면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포스코 당분간은 전방 산업이 계속 좋은 업황 등에 따라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견조하게 유지하면서 45만 원까지는 계속 중장기 목표가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SDS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4분기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소폭 하회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IT 서비스가 클라우드와 솔루션 사업 주도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4분기에 분기 최대 영업이익률 15%를 달성을 했고요. 물류 부분의 VPO에 대한 부진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물류 부분 VPO에 대한 부진은 최근에 재계약으로 운임이 상승해서 비용을 해소하고 있고, 판매물 거점에 따라 역시 이 부분도 비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IT 서비스가 키포인트인데요. 애널리틱스와 클라우드, 그 다음에 솔루션 사업부, 스마트 팩토리 사업부가 고마진의 4대 전략 사업부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 SDS도 배당 성향이 30% 넘게 확대되면서 계속적으로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금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전략이 충분한 만큼 순현금 2.9조 원대의 그 자금력으로 순차적으로 이에 대한 성장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최근에 그 삼성카드와 해운물류 컨소시엄 그리고 은행연합회 등 4개 사업에 이 블록체인 관련돼서 수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에서도 가장 선두권에 있다. 올해도 금융과 제조업,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 기반 블록체인 사업의 추진에 대한 기대, 그리고 실적 가시화 부분에 따라서 연간 매출은 10조 2,500억대 10%가 증가를 기대하고 있고, 영업이익 8,500억대 견조한 매출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S도 계속적인 보유 관점을 말씀드리고, 중장기 목표가는 한 27만 원 선을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 SDS는 김지훈 차장께서 올 한 해를 빛낼 5종목 선정하셨을 때 들어 있었던 종목입니다. 총 5종목을 먼저 공개해 드렸는데요. 투자 포인트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장중에 들어온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먼저 볼 종목은 신라젠인데 3066님께서 적으셨습니다. 10만 7천 원에 20%를 들고 계시고 조언해 주십시오 하셨는데, 권광현 이사님 오늘 신규 종목이기도 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사님. 네. 예. 일단은 비중 20%나 담으신 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10만 7천 원에 들어오셨는데, 그 말은 아마 목요일장에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목요일장 진입 이후에 금, 월, 화 해서 폭락장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많이 굉장히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좀, 최소한 이평선에서 반등세가 잡히는, 모습을 보시고 진입을 하시면,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크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하려면 그런 부분 꼭 체크하시고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 앞서 제가 신라젠에 대해서 평가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짧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손절 라인은 지금 제가 제시해드렸던 8만 4천 원 선 정도까지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무난하게 진입하셨던 가격까지는 올려주리라 기대를 하고 저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절로 보시기보다는 지금 새롭게 제가 손절 라인으로 드렸던 그 선을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를 좀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라젠 문의하셔서 다시 한번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 이번에 신성 ENG 보겠습니다. 1610님께서 사셨는데 매수가가 2,265원이시고 비중 30%십니다. 매도 시점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지금 손실 보고 계시거든요. 김지훈 차장님. 네, 신라젠 죄송합니다. 신성 ENG죠. 신성 ENG 이제 크게 두 가지 사업부입니다. 태양광 사업부랑 엔지니어링 사업부인데요. 태양광 사업부는 최근에 주가가 좀 OCI가 견조하게 올라오면서 역시 신성 ENG도 태양광 사업부의 상당 부분 적자를 좀 축소할 것이라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상위 업체들의 단결정 웨이퍼가 증설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좀 실적이 좀
적자를 축소하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는 신성 ENG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엔지니어링 사업부 같은 경우는 클린룸이죠. 아마 지금 평택에 지금 30조 투자 발표 났는데 아마 이 클린룸 관련해서 클린룸 업체도 좀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성 ENG도 분명한 좀 실적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성 ENG 자체적으로도 캐파를 7.5만 대에서 약 음성공장과 용인공장 합쳐서 18만 대까지 좀 증설한다는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신 가격은 거의 뭐 전고점 수준 비싼 가격에 사셨지만 제 생각에는 가지고 계신 가격까지는 이 클린룸에 대한 이슈 부분, 그 다음에 태양광에 대한 부분이 모멘텀 받을 경우 수급이 조금만 붙어준다면 올라올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일단 비중을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한 절반 정도는 좀 줄이시고 나머지는 좀 더 수익권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신성 ENG 문의하셔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의 추천주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권강현 이사님 5위부터 1위 종목은 어떤 종목 꼽으셨을지 지금 살펴볼게요. 네, 5위 종목으로 캠트로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등락폭이 굉장한 종목이죠. 몇 주간 꾸준히 추세 상단으로 밀어붙여 놓았던 차트가 한번에 추세 하단까지 밀렸습니다. 다행히 뭐 손절 라인으로 들였던 4,000원 선을 막 크게 이탈하지는 않았고, 오늘도 뭐 2% 정도 올라주면서 지금 장이 풀리고 있는 부분에 편승을 하고 있는데, 뭐 좀 낙폭이 크기 때문에 회복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지는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반전 흐름이 본격화됐을 때는 현재 가격에서는 가져갈 만한 이득이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추세만 좀 짚어드리긴 했는데, 캠트로스는 단기 추세를 떠나서 종목 자체의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최근 2차전지 첨가제 생산 캐파를 크게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매출 증대를 위한 사업적 검토가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밸류에이션 상승을 이끌어줄 만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캠트로스의 2018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이 580억 원, 영업이익이 80억,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 60억 원 정도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상 컨센서스 수준만 달성을 해줘도 영업이익이 40% 이상, 지배주주 순이익이 200% 이상 성장이 가능한 수준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으로는 목표가 6,000원, 그리고 손절가 3,8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롯데지주 한번 보겠습니다. 오전에 좀 오르다가 지금 보합까지 내려왔다 다시 살짝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전체가 밀리는 수준에 비해서는 가격이 그렇게 밀린 수준이 크지가 않습니다. 손절가까지 도달하지도 않았고요. 아무래도 장부 가치와 가격 추세 간의 갭 차이가 크지 않은 A급 우량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확실히 시장 흐름에 급격히 무너지지 않는 탄탄함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초 매수 시점에 비해서는 문제없이 수익권인데, 최근 박스권 내에서 매수하신 경우에는 제자리거나 손실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손실 구간인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싶으면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흐름뿐만 아니고 단기 악재가 좀 발생하기도 했었어요. 800억 규모의 CP 발행 이슈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걸로 가격이 좀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 흐름으로 확인이 됐을 때만 진입을 하시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행인 것은 좀 악재 발생 이후에도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 변함이 없다는 점, 그리고 최근 하락세의 공매도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거에서 수급 상황은 변함없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에 액면 분할 당시에 발생했던 급등락에서 가장 많은 매물이 쌓였던 한 7만원에서 7만 1,000원대 물량이 상단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가 단기 슈팅으로 쭉 밀어 올려서 7만 1,000원을 뚫고 8만 원까지 이렇게 밀어 올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목표가 7만 7,000원, 그리고 손절가 6만 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KT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다시 파란불로 바뀌어 있네요. KT는 뭐 큰 변동 없는 추세로 매물대를 좀 잘 쌓아가고 있었는데, 전일장에 뭐 좀 낙폭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손절 라인에 좀 바싹 다가섰었어요. 아직 이탈하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제대로 추세가 전환이 된다면 좀 재미를 볼 만한 부분이 아직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재조명을 기다리는 시기로 보시고요. 이번 달까지는 여유있게 추이를 보시는 게 가장 좋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KT는 2017년 하반기 들어서 실적이 계속 저조했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이미 거품을 빼고 담배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PBR이 0.63 수준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인데다가 PER도 업종 평균보다 낮은 수준, 이러다 보니까 KT의 기본적인 밸류에이션보다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KT가 내일부터 시작될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한 홍보 효과로 세계 최초 5G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사물 인터넷 그리고 커넥티드카, 이런 4차 산업 분야의 연결고리로서 인정받는 기술주,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건데요. 이번 달 안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한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머지않아 결정이 날 듯합니다. 가격 전략은 정리해 드릴게요. 목표가는 좀 유동적으로 관리를 하더라도요, KT의 경우에는 손절가를 좀 칼같이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로 드린 가격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당장 오늘 손절 라인을 통과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탈이 되게 된다 싶으면 의미 있는 전 접점을 기준으로 제가 지금 손절가를 잡아드린 것 때문에 추세 하향으로 돌아설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잡아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손절가를 이탈하시면 슬프시더라도 반드시 손절을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목표가로 35,000원, 그리고 손절가 28,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이준 코스메틱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보다 한참 낮은 가격으로 평가받고 있는 종목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제이준 코스메틱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심각하게 무너져도 낙폭은 좀 짧게 보여주고요. 오히려 하락장에서도 상승을 도모하는 그런 상황인데, 브렉시트 이후에 최악을 낙폭을 보여줬던 월요일장에서 오히려 목표가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수익 실현하신 시청자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아직은 1차 목표가로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연간 최저 수준의 대차 잔고가 여전히 유지되면서 공매도 출현도 없는 부분을 보게 되면 수급 상황도 변함없이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먼저 진단을 드려서 제이준 코스메틱을 단타용 종목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제이준 코스메틱은 장기 보유로 쭉 가져가셔도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줄 우량한 종목입니다. 이미 현재 개척된 시장에서 올라오는 매출 이외에도 추가적인 중국 시장 공략, 그리고 오프라인 채널 확장, 그리고 북미 시장 등 이런 해외 시장 공략이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 추세에 연연할 필요 없이 그냥 우상향을 그려줄 그런 종목입니다. 전일 기준으로 PER은 한 20배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 화장품 업종 PER이 많이 낮아졌다지만 기업 자체가 걷어들이는 수익성 대비해서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정리하자면 단기적인 추세 보면서 매매 차익 남기시는 전략도 매력적인데, 장기 홀딩 하셔서 2018년에 꾸준히 수익 가져가시는 전략도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네요. 2차 목표가 21,000원, 그리고 손절가 17,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의 1위 종목은요? 네, 1위 종목인데 참 슬프네요. 오늘 왜 이렇게 빠지는 거죠? 만도 보겠습니다. 예. 만도가 제가 처음 종목을 가져왔을 때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네. 2017년 4분기 매출에 대한 컨센서스보다 낮은 수준의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참 주식이 이래서 재밌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재료로 1월 말에 낙폭을 보였던 거를 또 한 번 밟아버리는데, 참 예상보다 추세 전환이 빨리 된다고 판단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내심 기분 좋게 보고 있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장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장 중에 어떻게 운영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대로 단기 악재를 빠르게 견디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은 펼치지 못했는데, 차라리 지금 장기적으로 다시 올라갈 거리가 많이 남았다라고 확인이 된다면 지금 진입했을 때는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처음 추천드릴 때 10% 단위
반드시 지켜가면서 익절 잘라가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지금 가격이 흘려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 종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밀리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밀린다. 추세가 오늘 하락에서 멈추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장중의 매수보다는 최소한 장 막판, 장 종료 직전에 매수를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지난 실적 공시에서 좀 낙폭을 만들어냈던 부분이 만도의 사업 자체가 좀 어려웠다기보다는 사실 전년 동기의 기저가 워낙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2016년 매출이 너무 좋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인 현기차의 해외 및 내수 매출이 부진했던 영향이 당연히 더 큰 매출 부진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죠. 올해는 주요 고객사들의 실적 회복세가 점쳐지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판매할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확정이 됐다는 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호재로 작용해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만도 자체의 밸류에이션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요 고객사들의 컨센서스가 상향된 만큼 만도도 이익분을 나눠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1차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부분은 ADAS 그리고 중국 지리기차 부분 매출입니다. ADAS 매출액은 수요 확대와 고객사 채택률 상승이 진행 중일 뿐만 아니고요. 올해부터 관련 제품군들의 의무 채택도 확대되는 만큼 매출 성장에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지리기차 같은 경우에는 시장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성장을 거듭하는 볼보, 그리고 중국의 합작 기업인데 해당사의 모델의 제동장치, 현가장치 관련 매출이 앞으로도 쭉 만도 쪽에 공급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가치 역시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전략으로 저는 일단 가져온 자료로는 목표가를 33만원 그리고 손절가를 33만원, 26만원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오늘 공시와 함께 지나친 낙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드린 손절 라인까지 만약에 일주일 이내에 회복이 된다 라고 했을 때 매수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절대 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지금은 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어디가 바닥일지 조금 더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고 매수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만도는 지금 당장 매수는 아니다라고 권하셨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투자 종목으로 롯데지주와 제이준 코스메틱도 말씀하셨는데 이미 포트에 있는 종목들이었죠. 저희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만나보고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다시 한 번만 불러볼게요.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지훈 차장님 5위부터 1위 종목 남아있죠. 보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경제지표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 짧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유가는 70불의 레벨을 보시고, 그 다음에 금리는 미 국채 10년물 채권 금리를 3%, 그 다음에 환율은 1,030원 선을 좀 보시고, 그 세 가지 지표가 동시에 깨지는지 꼭 좀 유념해서 지켜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매수 관점이신 거예요? 네, 여전히 주식은 다른 금융 상품 대비 매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차 심화되는 모바일 MMORPG의 경쟁 환경 속에서 상당히 게임 완성도를 높여서 출시하는 전략이 좀 장기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 보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히 NC소프트가 보유한 IP 경쟁력은 좀 돋보일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재평가 과정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리니지 M의 매출 감소는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업데이트하면서 감소세를 좀 줄일 것이라 보고 있고요. 2분기에 자체 개발 모바일 MMORPG 블레이드 앤 소울2와 넷마블 게임즈의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 출시가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모멘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같은 경우는 10%의 로열티 수치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IP 인지도가 충분해서 좀 흥행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온 템페스트와 리니지 2M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 IP를 활용한 모바일 MMORPG 등 상반기에 3종, 하반기에 한 종의 총 4종의 게임 출시를 예정하고 있고,
올해 주가 수익 비율로 14배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충분히 상승의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과 투신 연기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고른 순매수의 추세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손절가 40만 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중장기 목표가는 50만 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관점으로 게임주 중에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롯데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주가 다른 요번에 폭락 기간에 빠지는데도 잘 굉장히 하방 경직성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화학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에틸렌 업황이 올해도 계속 강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에틸렌 생산 능력이 770만 톤을 예상을 했는데, 실 공급되는 부분은 램프업 기간에 대한 부분, 원료 부족 부분, 그다음 CTO, MTO의 경제성 논란 부분으로 600만 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국 내 일본과 중국 쪽 역내 전기 보수 물량까지 합치면 상당히 수급이 올해도 여전히 타이트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세계 에틸렌의 생산 수율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환경 규제로 신규 폴리머에 대한 수요는 약 300만 톤 이상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에틸렌에 대한 우려는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필렌 말씀드리면 원재료 나프타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격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것이고, 역내 프로필렌 역시도 전기 설비 보수로 인해 최근 스프레드가 상당히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수급이 타이트한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에틸렌과 프로필렌 모두 견조한 판가를 유지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NCC 전기 보수 진행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체 플랜트 가동률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86%까지 빠르게 좀 올라왔다는 점 말씀드리고, 여전히 지금 신규에 대한 프로젝트 건도 있는데, PP3 프로젝트를 해서 폴리프로판 쪽 20만 톤, 공정률 약 70% 수준인데 90%까지 하반기에 가동이 좀 확대될 것이라 보면서 추가적으로 실적 개선 모멘텀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C 타이탄 쪽은 40% 지분율을 보유한 미국 에탄 크래커가 내년에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모멘텀을 작용할 것이라 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쪽 연기금의 특히 고른 순매수 기조는 상당히 수급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다. 중장기 목표가 45만 원 변화없다고 말씀드리고, 많이 빠졌을 때 좀 강하게 하방 경직성을 지지하는 종목들은 좀 더 특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고, 60일선 가격인 37만 5천 원 선을 손절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국내 커머스와 해외 핀테크 모멘텀이 최근의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이버 지분율 79.3% 라인이 올해 사업 전략으로 핀테크 사업 공식화 밝히면서 라인페이의 가맹점 확대로 생활에 대한 접점을 점점 늘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라인 파이낸셜 금융 전문 자회사까지 신설하면서 라인페이의 글로벌 가입자 수가 4천만 명이고 연간 거래액이 4,500억인데 라인 메신저의 글로벌 월간 실사용자가 1억 6,800만 명, 그리고 일본 쪽 실사용자가 7,300만 명을 감안했을 때 라인의 양적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사업이 온라인 중심에서 오프라인으로 서비스가 침투되면서 지급결제 수준에 불과했으나 지금 자산관리와 투자까지 심화된 금융분야로 사업 확대가 진행되는 부분은 라인에 상당히 모멘텀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매, 결제, 투자 등 최종 결제 결과 및 액션까지 포괄적으로 라이프 스타일 전반의 지배력 확대 추세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인터넷 종목들이 핀테크 모멘텀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네이버는 이제 좀 이 핀테크 관련된 모멘텀을 반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보고 있고, 전체 매출액도 연간 5,500억대, 영업이익 1조 4,300억 수준으로 영업이익 26% 상당히 견조하다는 말씀드리고, 역시 인터넷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목표가 100만 원 변함이 없고요. 손절가는 82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크로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크로스도 손절가 2만 5천 원 말씀드렸는데 폭락하는 기간에 빠졌다가 빠르게 다시 회복이 됐거든요.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상승폭의 큰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전 사업부가 전년도의 기저효과, 모든 사업부가 다 기저효과를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그러니까 OP 마진, 영업이익 성장률이 가장 광고업체 중에 가장 높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글로벌 이벤트 2월 평창 효과 외에도
노출형 광고가 신규로 가세하면서 외형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애드네트워크 관련돼서 다수의 플랫폼 매체 제휴에 성공하면서 그 다윈에 대한 상품 경쟁력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게임 전문 글로벌 플랫폼 트위치의 단독 판매 대행으로 선정되면서 게임 광고주의 신규 영입도 상당히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보고 있고요. 전체 디지털 광고의 시장 성장률은 연평균 내년까지 약 12%대인데 인크로스 같은 경우는 그 역시 NHN 엔터테인먼트 취급고 1000억에 대한 시너지 효과에 따라 연평균 약 30%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상당히 NHN 엔터테인먼트와 그 시너지 효과, 게임과 음악, 결제 서비스 관련된 캡티브 물량 확보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인크로스 지금 조금 올라서 퍼 17배,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로 17배 수준인데 1등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24배 수준으로 이렇게 저평가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중장기 목표가 3만원 변함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로엔 말씀드리겠습니다. 멜론 유료 가입자 수가 작년 말 기준으로 455만 명인데 올해 500만 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카카오 AI 스피커, 그 다음 멜론의 인앱, 그 다음에 투클릭 프로모션 등 다양한 카카오의 시너지로 본업의 가입자 수 15% 넘는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이 끝나면 정상요금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상승 효과도 평균 ARPU라고 그러죠. 평균 판매 단가에 대한 상승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원뿐만이 아니라 하반기에 최대 4편의 메가몬스터 드라마 제작, 그리고 로엔 프렌즈로 대변되는 아티스트 매니지먼트까지 시너지 효과를 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남자 아이돌 더 보이즈의 흥행 가능성으로 다양한 컨텐츠 전략에 빛을 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배우 김소연 영입으로 배우 매니지먼트 사업, 그다음 미디어 제작 분야 사업에 집중한다는 점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 독보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스트리밍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음원 시장의 성장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글로벌 음악 시장에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음반 시장은 아이돌 중심으로 성장하는 특이한 구조가 좀 계속적으로 볼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내 1위 유통사 로엔의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AI 스피커와 커넥티드 카 등 미디어 이용 그 형태가 확장된다는 점은 상당히 아직까지도 성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동종기업 스포티파이와 텐센트 뮤직의 IPO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재평가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지금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 매도 목표가는 13만 5천 원, 손절가는 짧게 1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NC소프트부터 로엔까지 김지훈 차장님 5위부터 1위 종목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종목 놓치신 거 있으실까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권광현 이사,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반등하며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상승폭이 좀 둔화된 상태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유달리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글로벌 증시와 키 맞추기를 보이고 있다 정도 해석하면 되실 것 같고요. 시장 흐름 끝까지 보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